안녕하세요. 기풍쌤입니다. 이 시간에는 커말 2급 실기 2021년 상시 2회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 보시는 분들은 꼭 풀어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 1번 기본작업 1 시트에 다음의 자료를 주어진 대로 입력하시오. 여러분 이 자료들을 주어진 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의외로 여러분 있잖아요. 글씨를 쓴 다음에 요게 무심코 스페이스바 누르시는 분들이 있어. 알겠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거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스페이스바 하나가 있어도 감점 처리돼서 여러분 빵점으로 처리됩니다. 여러분 이 데이터 입력하는 1번 문제는 여러분 아주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지만 여러분 빵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빵점 아니면 5점입니다. 알겠죠? 자, 2번 기본 작업 이 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상을 처리하시오. 자, 여러분 기본 작업 이 시트를 열어주시고요. 자, 문제를 볼까요? 1번 A1, F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럼 A1, F1 영역은 블록을 씌워주시고 A1 영역과 F1 영역에 블록을 씌워주시고, 자, 홈 탭에 맞춤 그룹에 보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글꼴 휴먼 예체 홈 탭에 글꼴 그룹에 보시면 글꼴 한글로 써주시면 됩니다. 휴먼 예체 엔터. 아니면 여러분 여기서 찾아주셔도 돼요. 그 역삼각형 클릭하시고 글꼴 크기 16포인트. 자, 글꼴 크기 16포인트입니다. 클릭 됐네요. 다음 2번 A3, F3, A4, C9, F4, F9 영역은 가로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하시오. 자, 그럼 A3, F3 가로 홈탭에 맞춤 그룹에 보시면 가로 가운데 맞춤, 이게 가로 가운데 맞춤입니다. A4, C9 영역 블록 씌워주시고 가로 가운데 맞춤. 자, F4, F9 영역, F4, F9 영역 블록 씌워주고 가로 가운데 맞춤. 자, 3번 F6셀에 장기 수강생이라는 메모를 삽입한 후, 자, 먼저 장기 수강생이라는 메모를 삽입해 볼까요? F6셀 여기 선택했나요? F6셀을 선택하시고,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메모를 삽입할 수도 있고, 자, 검토 탭에 들어가면 메모 그룹에서 새 메모를 이용해서 메모를 삽입할 수도 있고, 단축키 Shift 키를 누른 다음에 F2 키를 눌러줘서 메모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장기 수강생 입력하시고, 자, 이렇게 기풍쌤은 지워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 다른 게 쓰여져 있겠죠. 그 다음에 반드시 테두리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테두리 위에다 마우스 갖다 대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메모 서식 들어갑니다. 자, 글꼴은 맑은 고딕. 자, 글꼴은 맑은 고딕. 자, 본문이든 제목이든 상관없습니다. 아무 걸로 하시면 됩니다. 맑은 고딕. 글꼴 크기 11포인트. 자, 글꼴 크기 11포인트. 글꼴 스타일 굵게. 채우기색 표준색 노랑. 자, 색 및 선 탭에 들어가서 채우기 클릭해 주시고, 표준색 노랑입니다. 여기 표준색 노랑입니다. 노랑 선택해 주시고, 맞춤 자동 크기, 맞춤 탭에 들어가서 자동 크기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자, 항상 표시되도록 하시오. 그러면 메모가 들어가 있는 셀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메모 표시 숨기기 해주셔도 되고, 또는 여러분 검토 탭에 들어가서 메모 표시 숨기기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메모가 항상 표시됩니다. 자, 다음 4번 D4, D9 영역은, 그럼 D4, D9 영역을 블록을 씌워주시고 표시 형식을 일일 월요일 형식으로 설정하고, 그럼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가셔도 되고 컨트롤 1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가셔도 됩니다. 컨트롤 1 단축키, 컨트롤 키 누르고 1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표시 형식 탭에 사용자 지정 들어가셔서 요게 1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우린 D라고 써야지 돼. 그쵸? D 쓰면 01, 02, 03. D 한번 쓰면 1, 2, 3, 4에서 31일까지 나오겠죠? 그 다음에 1 써주고, 가로 열고, A 네 번, 하나, 둘, 셋, 넷. A를 3번 쓰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나오지만 A를 4번 쓰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닫고, 그쵸? 확인. 다음 2429 영역은 쉼표 스타일을 지정하시오. 그럼 2429 영역을 선택하시고 쉼표 스타일은 홈 탭에 보시면 여기 표시 형식 그룹에 쉼표 스타일이 있습니다. 쉼표 스타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A3 F9 영역은 모든 테두리를 적용한 후 A3 F9 영역을 블록 씌워 주시고, 자, 글꼴 그룹에 보시면 테두리가 있어요. 테두리에 여기 역삼각형을 클릭해 주시고 모든 테두리를 적용한 후 굵은 바깥쪽 테두리, 다시 역삼각형, 테두리에 역삼각형을 클릭해 주시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먼저 선택하고 모든 테두리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굵은 바깥쪽 테두리가 사라집니다. 자, 다음 기본 작업 3. 기본 작업 3 열어주시고, 자, 문제 보겠습니다. 기풍 의원표 C3, C20 영역에 대해 보험을 포함하지 않은 행에 글꼴색은 표준색 노랑, 채우기색 표준색 연한 파랑으로 하고, G3, G20 영역은 상위 2위까지 글꼴 스타일 굵게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시오. 자, 조건부 서식이 뭐예요? 조건에 만족하는 것에 서식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C3, C20 영역. C3에서 컨트롤 C3 셀을 선택하고 컨트롤 Shift 키 누르고 아래 방향 키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C3, C20 영역을 선택해 주시고, 자, 문제 보겠습니다. 단 규칙 유형은 셀 강조 규칙과 상위, 하위 규칙을 사용하시오 했네요. 자, 저희는 셀 강조 규칙, 자, 보험을 포함하지 않은 애는 셀 강조 규칙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홈 탭에 보시면 스타일 그룹에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그죠? 셀 강조 규칙이 있고 여기에는 지금 보니까 무엇을 포함하지 않는이 없어요. 그래서 기타 규칙 들어가셔야 됩니다. 기타 규칙. 자, 그 다음에 셀 값이 아니라 우리는 특정 텍스트입니다. 특정 텍스트 중에서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포함하지 않는 거. 뭐를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보험을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보험. 됐죠? 글꼴 스타일, 글꼴 색은 표준색 노랑. 자, 이건 서식이잖아요. 그렇죠? 요까지는 뭐가 되겠어요? 보험을 포함하지 않는 행. 요까지는 우리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조건. 그 다음에 글꼴색은 표준색 노랑, 채우기색, 표준색, 연한 파랑. 이거는 뭐예요? 서식이 되는 겁니다. 서식. 됐죠? 그럼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험을 포함하지 않는 행 한 다음에 요 조건을 만들어 준 다음에 우리가 서식을 넣어주면 되겠죠. 서식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글꼴색, 여기 글꼴 탭에 글꼴색, 표준색, 여기 표준색 노랑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채우기색, 채우기색에서 표준색 연한파랑. 여러분 여기 연한파랑이에요. 연한파랑이고 여기 파랑입니다. 자, 연한파랑을 클릭해 주시고 확인. 됐죠? 그 다음에 확인. 됐네요. 그 다음에 G3, G20 영역은 그럼 G3, G20 영역 선택해 주시고 상위 2위까지는 글꼴 스타일을 굵게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래요. 상위 2위까지가 뭐가 되겠어요? 조건이 되고 글꼴 스타일 굵게는 뭐가 되겠어요? 서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홈 탭에서 스타일 그룹에서 조건부 서식을 클릭한 다음에 자, 우리는 상위 하위 규칙을 들어간 다음에 상위 10개 항목 이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상위 10개 항목에서 여기 보니까 다음 상위 순위에 속하는 셀의 서식 지정. 우리는 지금 상위 10위까지 하니까 여기 10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상위 10위까지가 아니라 2위까지예요. 그렇죠? 2위까지.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 굵게. 자, 여기에서 글꼴 스타일 굵게가 없으면 사용자 지정 서식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글꼴 탭을 클릭하시고 글꼴 스타일 굵게로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확인. 네,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시험에 나왔던 문제고 많은 분들이 올려놓았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다음. 자, 계산 작업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계산 작업 중요해요. 함수를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함수가 40점이에요. 여러분 합격하려면 70점을 맞아야 되잖아요. 절대로 함수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함수 다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계산 작업 시트를 열겠습니다. 함수별로 안 어렵습니다. 1번 표 1에서 학과의 오른쪽 세 문자를 표시한 후 첫 글자를 대문자로 나타내고, 그쵸? 입학일의 연도, 입학일에는 연도, 순번을 사용하여 학번을 나타내시오. 자, 학과가 소프트웨어 학과고 입학일이 2021년 3월 2일이고 순번이 10일이면 학과에서는 왼쪽에 세 글자를 추출하고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입학일에서는 여기서 연도만 추출해주는 거고, 그쵸? 입학일의 요 연도. 그 다음에 순번은 여기 순번이네. 10일. 순번은 다 들어가 있네요. 그쵸? 자, 여기 순번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연도도 여기 연도 들어가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에서 왼쪽에 세 글자가 있는데 첫 글자가 대문자이고, 자, 무슨 함수 프로퍼 레프트 이어 함수와 앰퍼샌드 연산자 사용하래요. 그럼 함수 분석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프라퍼 함수는 프라퍼 가로 열고 영어가 뭐 이거는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해주는 겁니다. 단어의 첫 글자만 뭐래요? 대문자로. 그럼 우리는 이거 프라퍼 함수 써야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는 어퍼 영어 UPPER 이건 뭐예요? 모든 영어를 뭐로 나타내요? 대문자로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는 로워 영어 뭐예요? 모든 영어를 소문자로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레프트 함수 보겠습니다. 레프트 함수. 자는 레프트 함수는 문자 쉼표 K, 문자를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K번째까지 추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는 레프트 못생긴 기풍쌤. 쉼표 3 하면 뭐가 나와요? 못생긴이 나오잖아.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세 글자를 추출하는 거니까 못생긴이 나오겠죠. 자, 는 right 가로 열고 문자 쉼표 K. 이건 뭐예요? 문자를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K번째까지 추출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 right 가로 열고 못생긴 기풍쌤 쉼표 3. 이런 뭐가 나와요? 오른쪽에서부터 세 글자니까 하나 둘 세 글자니까 기풍쌤이 나오겠네요. 그죠? 기풍쌤. 자, 미드 함수. 이거 레프트 라이트 미드는 문자열 함수라 그래요. 는 미드는 뭐예요? 문자 쉼표 시작 위치 쉼표 K. 문자를 시작 위치에서 K번째까지 추출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는 미드 가로 열고 못생긴 기풍쌤 쉼표 4 쉼표 2. 이건 뭐야? 네 번째에서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추출하라는 얘기잖아요. 즉 문자를 시작 위치에서 K번째까지 추출하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에서 두 글자를 추출하니까 뭐가 나와요? 이건 기풍이 나오네요. 기풍.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어 함수는 칸이 부족하니까 연습장에다 쓰겠습니다. 는 이어. 여기 가로 열고 날짜가 들어가요. 날짜에서 뭐만 추출해 주는 거예요? 연도만 추출해 주는 겁니다. 날짜에서 연도만. 자, 그럼 날짜에서 그럼 이건 뭐가 될까? 는 이어 가로 열고
2020년 2월 23일. 그럼 이건 뭐가 나와요? 2020년이 나오겠죠. 연도만 추출해 주니까 는 month. 가로 열고 날짜. 그럼 이 날짜에서 뭐만 추출해 줘요? 월만 추출해 줘요. 는 month. 가로 열고 2020년 2월 23일. 그럼 뭐가 나와 이거는? 2가 나오겠네. 왜? 2월이니까 월만 추출해 주니까. 그쵸? 는 day. 날짜에서 뭐만 추출해 줘요? 1만 추출해 줘요. 는 day. 가로 열고 2020년 2월 23일. 그럼 이건 뭐가 다요? 23이 나오겠죠. 23. 자, 1만 추출해 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앰퍼샌드 연산자가 있어요. 앰퍼샌드 연산자. 앰퍼샌드 연산자는 식과 식을 이어주고 또 식과 문자를 이어주고 또 문자를 이어줄 때 앰퍼샌드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우리 먼저 이 학과에서 왼쪽에 세 글자를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셀을 선택하시고는 left 가로 열고, 자, 수식 입력줄 볼까요? 가로 열고 학과에서 쉼표 3. 이건 뭐예요? 왼쪽에서부터 세 글자를 추출하니까 SOF가 나오겠다. 그쵸? 엔터. 그 다음에 이 글자를 첫 글자만 대문자로 만들어 주려면 프라퍼 함수를 쓰면 되겠죠? 자, 여기 앞에다가 프라퍼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아주면은 이 영어는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나오겠죠? 엔터.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뭘 넣어줘야 돼? 연도를 넣어줘야 돼요. 또 식을 넣어줘야 되니까 앰퍼샌드를 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어 가로 열고 입하기의 연도 클릭해주면 뭐가 나와요? 입하기에서 연도만 추출해 주겠죠? 엔터.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자, 여기 앰퍼샌드 또 이어줘야 돼요. 그쵸? 왜? 순번을 넣어줘야 되니까. 그쵸? 또 앰퍼샌드하고 그냥 순번을 이렇게 클릭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A3셀에 있는 값이 11이니까 11로 나오겠죠? 엔터. 자, 여기서 학번이 나타나네요. 자동 채우기 하시면 됩니다. 네. 자,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 2에서 출석이 3번이면 A학점, 출석이 2번이면 B학점, 출석이 1번이면 이 면인데 이 변으로 되어 있네. 그렇죠? 이 면입니다. 자, 1번이면 C학점으로 출석 1, K3, K11에 표시하시오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카운터 함수는 뭐예요? 함수 분석하겠습니다. 가로 열고 범위하면 이 범위 안에서 데이터가 있는 것들은 다 세주는 거예요. 몇 개인지 세주는 거예요. 셀에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으면 그 입력된 걸 하나 둘씩 세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세줘 볼까요? 몇 개 있는지. 는 카운터 가로 열고, 자, 여기서 그러면 이게 안에 세주겠죠. 여러분, 문자든 숫자든 시간이든 날짜든 다 세줘요. 카운트 함수는 뭐예요? 문자는 못 세줘요. 그거는 날짜, 숫자, 시간만 세주는 거예요. 자, 가로 닫고 엔터. 3개라고 세주네요. 자동 채우기. 그런데 문제 보니까 출석이 3번이면 A학점이고 출석이 2번이면 B학점이고 출석이 1번이면 C학점이에요. 자, 그런데 추저함수에 대해서 또 알아야 돼요. 추저함수는 추저함수는 맨 앞에 인수가 K예요. 이게 숫자가 들어가요. 그렇죠? K 값에 의해서 뒤에 값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문자 1 쉼표 문자 2 쉼표 문자 3 그러다가 문자 4 이렇게 나가죠. K가 1이면 문자 1이 되는 거고 K가 2면 문자 2가 나오는 거고 K가 3이면 문자 3이 나와요. 즉 K 값에 의해서 뒤에 값들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 이 K 값이 반드시 함수가 들어갑니다. 그냥 K 값 1, 2 숫자가 들어가는 건 한 문제도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choose 가로 열고 이 쓰고 쉼표 금, 은, 동. 그럼 뭐가 나와? 이거는 은이 나오겠죠. 은. 왜냐면 2니까 그쵸. 1이 만약에 여기 값이 1이면 금이 나오고 3이면 동이 나오겠죠. 자, 이 문제는 보나마나 choose 이렇게 들어가고 이 앞에 카운터가 들어갈 거예요. 그쵸? 카운터. 그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카운터 들어가니까 이 앞에다 choose 써주면 되겠네요. choose. 가로 열고. 자, 이 카운터 함수에 따라서 쉼표. 이게 뭐예요? 하나이면 뭐란 얘기예요? 출석이 1이면은 C학점이네요. 그쵸? 여기다가 쌍따옴표하고 C학점. 왜 1이면 C학점이면 2면 뭐예요? B학점이네. 그쵸? 그 다음에 3이면 A학점입니다. A학점. 저 가로 닫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쵸? 자, 여기 요 값이 1이 나오면 C학점이 되는 거고 2가 나오면 B학점이 되는 거고 3이 나오면 A학점이 되는 거겠죠. 엔터. 자, 자동 채우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3번.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표 3에서 환자 분류가 보험인 본인 부담금의 평균을 224셀, 224셀에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dsum과 dcounter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 는 dsum은 자, 가로 열고 뭐 dsum이든 daverage든 dmax든 dbar든 똑같아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전체 데이터, 그쵸? 인수가 맨 앞에는 전체 데이터가 들어가고 쉼표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아이고. 자, 전체 데이터가 들어가.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열 번호가 들어가요. 열 번호 대신 이 열 번호에 뭐를 구하는 거예요?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열 번호 대신 우린 열 제목을 입력해줘도 되고, 자, 열 제목을 입력해줘도 됩니다. 알겠죠? 자, 쉼표 그 다음에 조건이 들어가야지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즉 전체 데이터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열 번호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d-average면 전체 데이터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열 번호의 평균을 구하는 거겠죠. 우선 dcounter 똑같아요. dcounter도. 그쵸? 자, 문제 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문제를 볼까요? 자, 여기서 표 3은 뭐예요? 이 표 3은 전체 데이터예요. 전체 데이터. 환자 분류가 보험. 이건 뭐가 되겠어요? 이건 조건입니다. 조건. 본인 부담금의 평균이니까 이 본인 부담금은 뭐가 되겠어요? 열 번호가 됩니다. 열 번호. 또는 뭐가 돼요? 열 제목이 되는 겁니다. 열 제목. 알겠죠? 열 번호, 열 제목. 아무거나 해주셔도 돼요.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는 dsum. 자, 우리 환자 분류가 보험인 본인 부담금의 먼저 dsum 합계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dsum. 여러분 나누기가 여러분 이 보세요.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뭐예요? 자, 이게 여기 보세요. 30점이 있고 40점이 있고 50점이 있어요. 그럼 이거의 평균을 어떻게 구해? 이걸 뭐로 나눠줘야 돼요? 나누기 3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이걸 다 더한 다음에 이거를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3 해준 평균이 나오잖아요. 그쵸? 자, 보겠습니다. 우린 뭐야? dsum. 평균이 어떻게 나와요? 평균 여러분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평균은 여기서는 dsum을 나누기 dcounter로 나누시면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 알겠죠? 합계를 개수로 나누면 평균이 됩니다. 자, 는 dsum 가로 열고. 자, 전체 표 3 전체 데이터에서 쉼표 뭐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본인 부담금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부담금 열 제목을 이렇게 클릭하셔도 되고
본인 부담금이라고 글씨를 써줘도 되고, 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내가 선택한 이 범위 안에서 본인 부담금이 다섯 번째에 있으니까 5라고 써줘도 됩니다. 알겠죠? 쉼표. 조건은 뭐예요? 환자 분류가 보험인. 환자 분류가 보험인 여기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죠? 환자 분류가 보험인. 선생님, 환자 분류가 의료보험이면 어떻게 해요? 다른 장소에 쓰라고 나옵니다. 그때는. 알겠죠? 자, 가로 닫고. 그러면 보험인 것만에 뭐가 나와요? 합계가 나오겠지. 환자 분류가 보험인 것만에 본인 부담금의 합계가 나와요. 엔터. 17,700이네요. 그런데 이거를 뭐로 나눠주면 돼요? 이 보험의 개수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보험의 개수 뭐로 나타내주면 돼요? 디카운타 함수로 나눠주면 돼요. 자, 나누기. 수식 입력줄 한번 보세요. 나누기. 디카운타. 자, 이것도 데이터베이스 함수니까 뭐예요? 전체 데이터 드래그 해줘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쉼표. 자,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값들이 숫자든 문자든 상관없으니까 디카운트 함수는 열 번호를 아무거나 이렇게 찍어 주셔도 돼요. 아무거나 이렇게 찍어 주셔도 되고 1 써도 되고 2 써도 되고 3 써도 되고 4 써도 되고 5 써도 됩니다. 카운트와 카운타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열 번호가. 알겠죠? 그러니까 제목 중에 아무거나 이렇게 찍어 주시면 돼요. 또는 뭐 1, 2, 3, 4, 5 숫자 중에 아무거나 써 주시면 돼요. 저는 뭐 조제일자 한번 클릭할까요? 자, 환자 분류가 보험이니까 그냥 보험인 거의 개수니까 B14셀 선택해 줄까요? 그럼 B14셀 선택하겠습니다. 쉼표. 그 다음에 조건 똑같죠. 환자 분류가 보험인 거. 드래그 해주고 가로 닫고. 그럼 평균이 나오겠죠? 엔터. 환자 분류가 보험인 본인 부담금의 평균. 엔터. 3,540이네요. 자, 다음 표 4번. 표 4에서 합계를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여 1위와 2위는 장학생, 8위와 9위는 보충학생, 나머지는 공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시오. 자, 여러분 랭크 EQ 함수는 여러분 랭크 함수와 똑같아요. 는 랭크. 이제 랭크 함수는 안 씁니다. 점 EQ 가로 열고 기준셀. 자, 기준셀이 쉼표 이 범위에서 몇 등이냐 이런 뜻이에요. 쉼표 0. 0은 높은 수가 1등이고 1은 낮은 수가 1등입니다. 0은 내림차 순이고 1은 오름차 순입니다. 자, 그럼 먼저 순위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서 자, 추저함수는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합계를 이용해서 합계를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는 랭크 점 EQ 그죠? 가로 열고 자 우리는 자 K15셀 이 K15셀이 쉼표 선택이 안 된 밑에서부터 드래그 하세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드래그해서 F4 자 요 K15가 요 범위에서 몇 등이냐 이런 뜻이에요. 제가 왜 F4를 눌러서 달러를 고정했어요?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하면은 K15가 K16으로 바뀌니까 바뀌지 말라고 달러로 딱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이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등수를 구하잖아요. 그렇죠? 쉼표 0 높은 수가 1등 가로 닫고 엔터. 자, 자동 채우기에서 등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9등까지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자, 추즈 함수 여러분 아시잖아요. 추즈 함수는 는 추즈 가로 열고 K 이 앞에 K에 의해서 뒤에 값들이 결정이 돼요. 문자 1 뭐 그쵸? 문자 2 뭐 문자 3 이렇게 K가 1이면 문자 1이 나오고 K가 2면 문자 2가 나오고 K가 3이면 문자 3이 나와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린 보나마나 이 문제는 뭐겠어요? 는 추즈하고 가로 열고 랭크 점 EQ 함수에 의해서 뒤에 값들이 결정이 되겠죠. 뭐 이렇게 하고 쉼표하고 그쵸? 쭉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choose 함수 메인 뒤에 셀 선택하고 여기다 choose라고 쓸까요? choose 가로 열고 자 이렇게 랭크 EQ 함수로 나왔을 때 값이 나왔을 때 1이면 뭐예요? 1위와 2위는 장학생이래요. 그쵸? 그럼 여기서 장학생 쓰면 되겠죠. 뭐 쌍따옴표하고 장학생. 저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장학금 받는 사람들한테 온전히 제가 열심히 낸 그 학비에 의해서 장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저한테. 자, 그 다음에 2위도 뭐예요? 장학생. 그 다음 3위 쌍따옴표 공백이니까 4위 쌍따옴표 5위 쌍따 공백 3위 4위 5위 공백 6위 공백 7위 공백 8위는 뭐예요? 보충학생. 이거 봉출해요. 보충학생. 또 9위도 뭐예요? 보충학생. 됐죠? 자, 이렇게 1, 2, 3, 4, 5, 6, 7, 8, 9 됐다. 맞죠? 자, 엔터. 이게 보충학생이네. 그쵸? 아유, 공부를 저하고 비슷하네요. 네, 저는 공부는 못했지만 그래도 좀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은 있었어요. 자, 보겠습니다.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 착하게라도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자, 다음 넘어갈까요? 다음.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표 5에서 소득공제가 신용카드이면서 법인명의 요거 안 써줬네. 그쵸? 법인명의 기풍의원인 금액의 합계를 D37셀에 계산하시오 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소득공제가 신용카드이면서 법인명의 기풍의원인 자, 금액의 합계를 구하는 거네요. 자, 그럼 sum if 잠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sum if 잠수는 맨 앞에 합계 범위가 먼저 나와요. 합계 범위 쉼표 범위 1에서 쉼표 조건 1을 만족하고 쉼표 범위 2에서 쉼표 조건 2를 만족하는 것에 합계 범위를 구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보면서 한번 볼까요? 소득공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범위 1이 되는 겁니다. 범위 1. 신용카드 이건 뭐예요? 조건 1이 되는 겁니다. 법인명 이건 뭐가 돼요? 범위 2가 돼요. 기풍의원 이건 뭐가 돼요? 조건 2가 됩니다. 금액의 합계 이 금액은 뭐가 되겠어요? 합계 범위가 되겠죠? 합계 범위.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는 sum if 가로 열고 sum if 가로 열고 자 소득공제 여기 소득공제 여기서 뭐를 찾는 맨 앞에는 맨 먼저는 뭐가 나와야 돼요? 합계 범위가 나와야 돼요. 자, 금액을 먼저 드래그 해주고 여기 금액이 합계 범위니까 금액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쉼표. 그 다음에 자 범위 1 뭐예요? 범위 1은 소득공제. 소득공제에서 쉼표 쌍따옴표 뭐를 찾는 거예요? 신용카드를 찾는 겁니다. 신용카드 쌍따옴표 쉼표. 그 다음에 법인명의 기풍의원. 그럼 법인명 전체 드래그하고 이거는 범위 2가 되겠죠. 쉼표. 조건 2는 뭐예요? 쌍따옴표. 그다음에 조건 2는 기풍의원이 되겠죠. 그럼 기풍의원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쌍따옴표. 그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 여기 값이 나오네요. 그쵸? 자, 금액의 합계가 나오네요. 자, 다음. 자, 분석 작업 1. 자, 계산 작업 다 했어요. 자, 분석 작업 1 보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1 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상을 처리하시오. 부분 점수는 없답니다. 자, 이익률 I21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순이익 합계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I21셀의 이름은 이익률, I21셀을 선택해 주시고, 자, 이름 상자에 이익률이라고, 자, 이익률이라고 쓰겠습니다. 이익률.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 됩니다. 엔터. 그 다음, I19셀의 이름은 순이익 합계, I19셀을 선택하고, 자, 여기다가 순이익 합계. 순이익 합계 엔터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나리오 1, 시나리오의 이름은 이익률 증가, 이익률을 35%로 설정하시오. 자, 우리 시나리오에서 중요한 것은 값이 변동되는 셀을 반드시 선택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우린 지금 이익률의 값이 35% 또는 25%로 변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익률을 반드시 선택하시고, 즉 I21셀을 반드시 선택하고 하셔야 됩니다. 선택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자, 여기 보시면 데이터 탭에 보시면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이라고 있어요. 가상 분석을 클릭하면 시나리오 관리자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관리자 선택해 주고 추가. 자, 시나리오 이름이 뭐예요? 이익률 증가, 이익률 증가. 그 다음에 확인 누르고, 자, 여기다가 여러분 35%라고 써줘도 되고 또는 0.35라고 써주셔도 돼요. 0.35 이렇게 35%가 0.35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추가, 이익률 감소. 이번엔 이익률 감소. 자, 이익률 감소나요? 이익률 감소. 그죠? 그 다음에 확인 누르고, 자, 0.25 그죠? 0.25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그 다음에 여러분 반드시 요약을 해주셔야 돼요. 요약 클릭하고, 다 선택되네요. 딜리트 눌러서 다 지우고 맨 끝에 있는 값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왜? 우리는 그 이익률의 증가하고 이익률이 감소됨에 따라서 순이익의 합계가 어떻게 변하나를 보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럼 순이익 합계 선택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면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30%였을 때 순이익의 합계가, 이익률이 30%였을 때 순이익률의 합계가 있었는데 35%로 이익률이 증가하니까 순이익 합계도 증가하고, 이익률이 25%로 감소하니까 순이익도 감소되네요. 그렇죠? 자, 이것을 우린 시나리오라 그럽니다. 분석 작업 1시트 앞에 생깁니다. 문제 보니까 위 시나리오에 의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분석 작업 1시트 바로 앞에 위치시키기, 자동으로 분석 작업 1시트 바로 앞에 생성이 됩니다. 손 안 대셔도 돼요. 알겠죠? 자, 다음. 자, 분석 작업 2. 자,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2월 프린터 판매 현황 표에서 순이익이 180만 원이 되려면 판매량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를 계산하시오. 자, 이것을 목표값 찾기라 그래요. 목표값 찾기는 어디에 있냐면 데이터 탭에 예측 그룹에 보시면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가 있습니다. 자, 목표값 찾기 클릭해 주시고, 자, 문제에서 순서대로 해주시면 돼요. 순이익 아이사가, 그럼 수식 셀이 뭐예요? 순이익 아이사가 되겠죠. 순이익 아이사, 요거네. 그렇죠? 순이익 아이사가 찾는 값이 얼마예요? 180만. 그럼 여기다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80만이 되려면 값을 바꿀 셀이 뭐예요? 판매량 지사가 되겠네요. 그럼 판매량 지사를 클릭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됩니다. 확인. 순이익이 180만이 되려면 판매량을 40개, 10개 더 팔아야 되네요. 그렇죠? 열심히 일해야겠네요. 자, 다음. 자, 다음 기타 작업 보겠습니다. 자, 매크로 문제네요. 문제 보겠습니다. 매크로 작업. 자,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I4, I8 영역에 대하여 I4, I18 영역에 대하여, 그쵸? I4, I18 영역이다. 그쵸? 잘못 썼네요. 자, I4, I18 영역에 대해서 순이익을 계산하는 순이익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원래 I를 안 쓴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I4, I18 영역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자, 문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무이셀 선택하고 개발 도구 탭에서 바로, 여러분 매크로라는 것은 뭐 일련의 반복적인 작업을 쉽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작업 과정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이제 매크로 기록하고 문제에서 주어진 문제를 다 풀면 반드시 기록 중지를 눌러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무이셀 선택하고 개발 도구 탭에서 코드 그룹에 보시면 매크로 기록이 있습니다. 매크로 기록 눌러 주시고 매크로 이름을 뭐로 하래요?
순이익으로 하래요. 자, 순이익 됐나요? 그다음에 확인 클릭하고 는 쓰고 그렇죠. 는 쓰고 이익률 곱하기 매출액이래요. 그럼 여기 이익률 보이네. 이익률 F4 눌러줘야겠죠. 항상 모든 매출액을 이익률로 곱해줘야 되니까 I2가 자동 채우기 할 때 I3으로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달러로 딱 고정시켜 주셔야 돼요. 절대 참조해 주셔야 됩니다. 곱하기 다음에 매출액 클릭하고 엔터. 그 다음에 자동 채우기 됐다. 그쵸? 자동 채우기 한 다음에 바로 개발 도구 가서 할 거 다 했으면 여러분 다른 데 찍지도 마세요. 개발 도구 들어가서 기록 중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 도형의 사각형, 직사각형을 동일 시트 K3, K4 영역에 생성한 후 텍스트를 순이익을 입력하고 도형을 클릭할 때 순이익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그러면 직사각형. 자, 삽입 탭에 들어가시면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도형이 있어요. 그다음 여기서 뭐요? 사각형, 직사각형 있어요. 클릭하고 K3, K4 Alt키 눌러서 K3, K4 그죠? K4 드래그하고 여기다가 텍스트를 뭐라고 써야 돼요? 순이익이라고 쓰래요. 순이익. 여러분 이렇게 글씨를 쓰고 뭐 가운데 정렬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바로 여러분 매크로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단추를 만들면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뜨지만 도형은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안 떠서 반드시 매크로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도형은 오른쪽 마우스 도형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매크로 지정. 우리가 방금 만든 순이익 요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순이익 매크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크로 지정해 주는 거예요. 확인. 네, 됐습니다. 자, 이거 한번 지워 볼까요? 자, 이렇게 딜리트 누르고 순이익 클릭 딱 하면 이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자, 다음 I4, I18 영역의 표시 형식을 통화로 지정하는 통화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그랬네요. 그럼 여러분 여기 보겠습니다. 이무이살 선택하고 개발 도구 들어가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을 뭐로 하래요? 통화로 하래요. 그럼 통화, 그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I4, I18 셀을 드래그 해주고 I4, I18 셀을 드래그 해주고 홈 탭에 보시면 여러분 홈 탭에 보시면 여기 표시 형식 그룹에 보시면 여기서 통화를 눌러주시면 돼요. 통화. 회계하면 여기서 회계해 주셔도 돼요. 알겠죠? 셀 서식까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통화를 클릭. 간단한 날짜를 물어보는 사람 많은데 여기 간단한 날짜 여기 있습니다. 알겠죠? 통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통화. 됐죠? 그리고 바로 개발 도구 들어가서 할 거 다 했으면 기록 중지 눌러 주셔야 돼요. 자, 개발 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 자, 어디 들어가요? 개발 도구 탭에 보면 컨트롤 그룹에 삽입에 보면 양식 컨트롤의 단추 있어요. 단추 클릭하고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요? KU, K7 Alt키 눌러서 KU, K7 드래그 해주시고 이 단추를 드래그하면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바로 뜹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방금 만든 매크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통화를 선택하고 확인. 자, 단추 이름을 뭐로 하래? 이름을 텍스트를 통화로 입력하고 통화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됐습니다. 자, 차트 작업 넘어가겠습니다. 차트. 자,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추가하여 그림과 같이 입력하고 글꼴 스타일은 굵게로 지정하시오. 자, 차트를 선택하고 자, 차트를 선택해야지만 여기 차트 도구 디자인 탭이 생깁니다. 디자인 탭 선택해 주시고 맨 왼쪽에 차트 요소 추가 클릭한 다음에 차트 제목 차트 위 해주시면 차트 제목이 나타납니다. 자, 이럴 때 그림과 같이 입력하네. 그림이 어떻게 됐나요? 수입 현황. 자,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수입 현황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은 굵게로 하래요. 그럼 여기 클릭하고 글꼴 스타일 홈 탭에 보시면 글꼴 그룹의 글꼴 스타일이 굵게요. 그렇죠? 굵게 해주시면 됩니다.
판매가 T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과자 항목의 그림과 같이 데이터 레이블을 설정하시오. 먼저 판매가 빨간색이네요. 그렇죠? 빨간색 계열, 즉 판매가 T 계열, 판매가 T 차트를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바꾸시면 안 돼요. 어디서 바꿔야 돼요? 여기 판매가 T에서 차트를 바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차트 종류를 여기서 선택해 주셔야 돼요. 클릭해서 꺾은 선형, 그쵸?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요거네. 선택해 주시고 확인. 그 다음에 과저 항목을 그림과 같이 데이터 레이블을 설정하시오. 그림과 같이 어떻게 되네? 요거네, 그쵸? 그러면 과자 항목이면 판매가 T에서 과자 항목 요거네, 그쵸? 클릭해 주시고 차트를 선택하고 숨을 고른 후에 과자 항목을 한번 선택하면 과자 항목만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쵸? 판매가 T 계열의 과자 항목만 선택이 됩니다. 그럴 때 디자인 탭,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서 차트 요소 추가 들어가신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에서 오른쪽 하면 되겠죠. 오른쪽에 지금 데이터 레이블이 있으니까, 그쵸? 자, 됐습니다. 그 다음 3번 기본 세로축의 눈곱의 주 단위를 1000만으로 지정하시오. 그러면 기본 세로축을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축 서식 들어가시면 됩니다. 축 서식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주 단위가 500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1000만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1, 0, 하나 둘 셋 1000만이다. 그쵸? 엔터. 자, 1000만 됐네요. 자, 차트에 다양한 색상표 3 색 변경을 적용한 후 차트를 선택한 다음에 디자인 탭에 들어가시면 차트 스타일 그룹에 색 변경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색3입니다. 여기 색3. 그죠? 색3. 여기 차트에서 색3 요거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양한 색상표 3이 색3입니다. 알겠죠? 색3 선택해 주시고 네. 그죠? 색 변경, 색상형, 색3을 선택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걸 있잖아요. 색 차트에 색3 색 변경을 적용하고 요거 색3으로 해야겠습니다. 요거 색3. 여러분 요거를 제가 문제는 색3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색3. 다양한 색상표 3은 여러분 365 버전입니다. 365 버전. 제가 착각했습니다. 자, 다양한 여러분 여기서 클릭하시고 저 차트를 선택하고 디자인 탭에서 색 변경해서 색3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색 변경을 적용한 후 차트 영역의 도형 스타일은 미세효과 검정 어둡게 1. 그럼 여기 서식 탭에 들어가서 도형 스타일에서 여기 자세히 버튼 클릭하면은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미세효과 검정 어둡게 1 요거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차트 영역에. 그 다음에 그림 영역에는 질감 양피지를 적용하시오. 그림 영역은 요 안을 우리는 그림 영역이라 그래요. 그죠? 그림 영역은 자, 서식에 들어가서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서 여러분 여기서 하셔도 되는데 제가 여기서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질감 들어간 다음에 양피지, 여기 양피지입니다. 양피지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다 했다. 그쵸? 그 다음 기본 주 세로 눈금선을 추가한 후 자, 기본 주 세로 눈금선은 차트를 선택하고 디자인 탭에 들어가시면 차트 요소 추가가 있어요. 자, 여기 눈금선이 있는데 기본 주 세로 눈금선입니다. 여기 알겠죠? 기본 주 세로 눈금선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됐다. 세로 눈금선이 생겼다. 그쵸? 그 다음에 선형 추세선을 수익가 T 영역에 선형 추세선을 추가하고 그러면 수익가 T 계열을 선택해 주시고 어디로 들어가요?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서 차트 요소 추가해서 자, 추세선에서 선형 추세선 뭐 그러면 선형 예측하라면 선형 예측하면 되고 선형이니까 선형하겠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로 지정하시오. 차트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차트 영역 서식 들어가면 위 차트 영역 서식 창이 뜹니다. 거기서 우린 테두리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서 둥근 모서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끝입니다. 자, 여러분 시험 보러 갈 때 꼭 풀어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